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보라고 시간 드렸고,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시간 드리고 나서 쭉 돌아다녀 봤을 때, 그래도 한 70% 이상의 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배열 객체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이 좀 됐잖아요. 이제는 슬슬 개념을 확립하셔야 돼요. 아직 개념을 못 잡았다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했거나. 근데 제 생각에는 공부를 안 했거나가 높은 확률로 압도적일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다음 내용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 내용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전에 거 모르는, 우리 만약에 지금 변수 모르고 있는데 객체를 이해를 해야 된대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객체에서도 변수라는 개념은 계속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객체를 연결하기 위한 변수도 필요하고, 객체 안에도 변수 공간을 뚫고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변수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당연히 객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시기에도 객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객체만 하면 된다 또 아니고, 사실 그 전에 게 막혀서 객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전에 거부터 뚫으셔야죠.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하다가 벽이 나타나면 그 벽을 허물면 또 당분간은 쉽고, 그리고 또 다른 벽이 나타나면 또 허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공부니까 이왕 이제 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달래요. 자, 설계도라는 표현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 저는 문제대로만 할 거예요. 일단 설계도는 뭐였죠? 클래스였죠. 자, 그럼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이름은 자동차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신 분들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문제 그대로만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저 지금 클래스 자동차 만들었죠? 자동차 설계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였어? 첫 번째 문제 해결. 그리고 다음 문제로 올 겁니다. 남겨놓으면서 하신 분들은 남겨놓으면서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초기화를 할게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달래요. 자, 변수를 만들어 달래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변수죠. 그럼 변수 만들면 돼요. 근데 자동차 객체를 담아야 된대요. 그럼 이 변수의 타입은 자동차죠. 자동차 객체를 이게 담는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동차 객체를 연결시킬 변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자동차 객체가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 변수의 타입은 자동차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얘도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타입은 기본 제공되는 타입이 아니죠. 그럼 이 타입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설계도가 있어야,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또 해결했어요. 변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문제 없는 상태 됐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변수에 담아 달래요. 자, 자동차 객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있어야,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동차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객체를 만든대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뭐예요? new 자동차 소가로 세미콜론. 객체 하나 만들었죠. 근데 얘를 이제 변수에 연결시키래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얘네 둘을 적절히 활용해서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 또 해결. 다음 문제로. 자,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달래요. 자, 객체마다예요. 일단 하나보단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다른 속력을 가지려고 해요.
일단은 자동차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 생각해서. 이러면 객체 하나 만들고 변수에 연결한 거죠. 근데 이런 타입 없으니까 타입 만들어주면, 클래스 만들어주면 타입도 오케이, 객체도 오케이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내요. 객체를. 이러면 객체 2개 만든 거고 둘 다 리모컨 연결시킨 거죠, 변수에.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 자, 자동차 객체가 하나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 때마다 클래스가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죠. 설계도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설계도 기반으로 똑같은 모양의 차를 또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일단 객체 2개 생성, 뭐 더 많이 해도 되고 저는 2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져야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이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리모컨에는 이 객체에는 뭐 예를 들어 200, 이 객체에는 뭐 180 이런 식으로 속도를 다르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시켜야 되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은 변수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하나 뚫렸을 거고 이 객체들도 공간을 가지고 태어났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A 자동차 리모컨 눌러서 최고 속력에 접근, 그리고 얘한테 값을 넣겠다. 뭐 데이터 타입이야 저는 속도만 낼 거라서 이렇게 한 건데 뭐 스트링으로 해서 킬로미터까지 넣으셔도 되고 그런 건 자유입니다. 그럼 얘도 속도를 가져야 되니까 얘는 뭐 한 250 해볼까요? 자, 이러면 서로 다른 두 객체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졌죠. 끝났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았어도 돼요. 우리가 뭐 객체를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주세요잖아요. 가지고 그 최고 속력을 뭐 출력해 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가지도록 해달래요. 그럼 이거 다른 방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얘한테 바로 뭐야 이거 토가를 왜 줘졌어? 이렇게 해도 최고 속력이라는 값을 가진 건 맞잖아요. 우리가 써먹질 못할 뿐이지 이 객체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뉴 자동차 한 대는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졌어요. 그쵸? 단지 우리가 재활용이 불가능할 뿐.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달래요. 자, 일단 한 개의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정도 흐름까지 왔으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동차 객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 객체가 3번이나 달려야 된대요. 자, 달리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가요? 뭔가를 실행하는 건가요?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자동차 클래스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잘 뭐가 실행됐는지 안 보이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자동차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고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고 그 다음 이 변수한테 리모컨 눌러서 달리다 실행, 이거를 3번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방식으로 풀 수 있나요? 변수 안 만들고 풀 수 있나요? 여기도 변수 만들라는 얘기 없으니까 얘는 안 되죠. 변수를 안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3번 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같은 자동차가 달린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거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한 개의 자동차니까, 그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세 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리면 된대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클래스 자동차 하나 필요할 거고, 왜냐면 일단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일단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이 안에 메서드 달리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얘가 달립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변수를 만들어 볼까요? 자동차 타입으로 A 자동차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자동차한테 변수죠. 점 찍어, 리모컨 눌러, 달리다, 실행해 라고 명령할 수 있죠. 자, 이러면은 한 개의 자동차가 일단 한 번 달렸어요. 자, 이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면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꾼 애로 달리다 시키면 두 개의 자동차가 한 번씩 달렸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 해도 되는데 얘는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론 도출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자동차, 마지막에 달린 이 자동차가 또 달렸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틀렸겠지만, 지금 우리는 세 개의 자동차, 각각 서로 다른 세 개의 자동차가 한 번씩만 달리면 되니까, 그럼 사실 이 과정도 다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는 거는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내 적절한 상황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객체라는 건 무조건 객체화를 해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객체화, 얘도 객체화를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고 리모컨을 변수에 연결해서, 그러니까 일회성이어도 리모컨을 변수에 연결해서 써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실행되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진짜 단순히 일회성이라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코드는 결국 우리가 작성하고 최적화하고 작성하고 최적화하고 작성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무한 반복될 거니까. 그리고 그 최적화를 잘 해야 실제로 뭐 용량적인 부분도 이득을 볼 거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할 때 편해요. 이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개발하고 나면 무조건 유지보수는 세트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나요? 이거는 다른 수업이었나 보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배우고 백엔드의 과정을 배우고 개발자로서 취업을 나갔다, 실무를 나갔다 라고 하면 개발자는 개발만 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만 하진 않아요. 보통 회사가 작으면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 영역과 작업 영역과 서버 엔지니어라고 하는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일 영역이 좀 다른데, 회사 규모가 중견 이상, 대기업이다 하지 않는 이상 개발자가 서버 엔지니어 역할을 웬만하면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중소기업들 보면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근데 이제 신입들한테는 잘 안 시키죠. 신입들은 애초에 지금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막 갑자기 서버 지식까지 너 공부해 라고 하면은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입들한테는 안 시키는데, 보통 한 3년 넘어서 한 5년쯤 되신 분들이 서버 관리를 슬슬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버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서버는 또 개발자가 서버 지식을 공부하면은 금방 배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개발할 때 필요한 지식들도 공용되는 게 좀 있어서 금방 배우니까 보통 그렇게 다 배우고, 그럼 개발자가 개발을 해요.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실제 운영 서버에다가 얘를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도 개발자가 해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이래요. 혹은 반대로 서버 엔지니어인데 개발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겠죠. 서버 기술자들은 네트워크나 쪽으로는 확실히 지식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인 언어 지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이걸 목적으로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개발을 시키기도 해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진짜 좀 이거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요, 개발자로 취업을 했어요. 개발자로 취업을 했는데 웹 디자인도 얘 보고 시켜요.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프론트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취업을 한 건 맞지만, 프론트로 간단한 그 태그와 스타일을 줄 수 있다 하는 거랑 얘를 가지고 이쁜 화면을 만들어내는 건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웹 디자인을 얘기를 했는데, 웹 퍼블리싱이라고 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결국 디자인적인 요소, 창의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그거를 본인이 생각한 거대로 창의적인 능력대로 뽑아내는 게 이제 기술인데, 개발자로 취업을 했더니 갑자기 이것부터 하래요.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될지 이런 거는 미지수지만, 그걸 우리가 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미리 다녀보고 회사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잘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록 자바를 공부하고 있고 웹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지식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애초에 공부할 때 좀 폭넓게 공부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멘토님들도 좀 이런 거랑 같이 병행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좀 여담을 했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처음에는 이런 거 없이 시작을 했고요. 어제 처음 배울 때. 그리고 나서 얘네 안되네? 이거 왜 안될까요? 하면서 타입이라는 거, 클래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변수 만들 때 이런 거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얘는 뭘로 해볼까요? 페라리. 자, 제가 변수를 공간을 먼저 안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쓰고 이 퀵픽스를 가지고 만든 적이 있었죠. 변수는 이런 걸 했었는데 우리가 메서드에서 이런 걸 안 했더라고요. 근데 메서드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달리다 라는 메서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행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얘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할 거잖아요. 실제로 메시지를 봐보면 이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런 메서드는 정의된 적이 없어. 어디에? 폴더 타입 자동차에. 이 자동차 클래스 안에 이런 메서드는 정의된 적이 없어. 그래서 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얘가 뭐라고 해요? 없으니까 만들어줄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메서드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모양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접근 제어자는 논외로 치고 얘는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죠? 자, 근데 얘가 to-do 하면서 auto generated method stop 이라고 나와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 자동 완성 킥픽스를 통해서 네가 메서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내용 구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메서드를 먼저 만들었다면 이 안에 내용을 채웠겠지만, 이거는 퀵픽스로 만든 거니까 자바가 알아서 내용을 못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구현해, 너 까먹지 마 라고 한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지워도 돼요. 지우고 보통 개발하는데, 자,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데, 물론 이 클래스는 당연히 외부에 있겠죠? 이 안에 없어요. 절대. 있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없겠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지금 엄청 밑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코드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런 메서드를 만듭니다. 이제 에러는 사라졌는데 이 메서드 어디 있어요? 저 밑에가 있죠. 저 밑에 만들어졌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만들었네? 내려가서 여기 있네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한 100줄이 아니라 몇만 줄이래요. 이거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스크롤로. 그리고 지금은 맨 밑에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 만약에 클래스가 더 많아서 그 중간에 걸로 만들어줬대요.
그럼 우리 이거 내려가면서 확인하면서 어디 있더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거? 불편하죠? 그럴 때 자 보세요. 다시 지워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이 밑에 뭐가 생겼어요? 버튼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 박스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 박스가 뭐냐?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 이거예요. 이거 아까 써있던 그 주성문이죠. 얘를 누르면요 일로 가요.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에러만 놔도 빨간 줄만 놔도 여기서 빨간 줄 있어, 여기 빨간 X 있어, 여기도 빨간색 X 있어, 여기 뭐 네모난 거 있어, 막 엄청 많았죠. 그거 누르면은 이동하고 막 에러 메시지 알려주고 다 하거든요. 이 툴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많이 활용하면 많이 활용할수록 개발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막 한 3만 줄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만 줄때 만들어진대요. 우리가 2만 줄을 찾아 어떻게 내려갈 거예요? 그쵸?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근데 보세요. 저는 여기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가 이거 다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메서드를 만듭니다. 개발하다가 이제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야겠다 하고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했어요. 밑에 만들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눌렀죠? 마우스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여기서 이만큼 이동시키는 것도 귀찮아요. 자, 그럴 때는 컨트롤 클릭 하면 가요. 근데 이게 100% 다 이동시켜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바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 얘를 콕 집어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안 보내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클립스 버그성으로 안 보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었다 그럼 컨트롤 클릭하면 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이미 써봤어요. 제가 알려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스캐너 기억나시죠? 만약에 스캐너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다 했을 때 임포트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스캐너 원형 클래스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거 클래스 그냥 열어버렸죠. 이것도 컨트롤 클릭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가요. 지금 자동차죠. 우리가 만든 클래스죠. 누르면 가요. 근데 인트나 이런 것들은 안 가요. 있는데도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나 이거 원형으로 찾아가야 되겠는데 일단 눌러보세요. 컨트롤 클릭을. 안 되면 뭐 그때 찾아가면 되죠. 되면은 땡큐 하고 그냥 쓰면 되고. 그쵸? 그래서 이 투두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 물론 개발할 때는 이거 보통 다 지우고 합니다. 이거 남겨놓진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메서드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명칭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중괄호 메서드 소괄호까지 끝나고 나서 중괄호 열고 닫죠. 여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 중괄호 열고 닫은 이 부분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얘는 구현부라고 합니다. 이 중괄호의 이름이에요. 구현부. 그러니까 중괄호가 열렸고 닫히기 전에 닫히는 그 안까지 실제로 우리가 이 메서드 실행하면 요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될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코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실행시키면 얘네 하는 거잖아요. 이만큼을. 내가 이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실행되는 로직을 감싸고 있는 중괄호 얘네들을 구현부라고 합니다. 구현부. 이 이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제 나중에는 이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들이 나와요. 얘 이름이 구현부인 이유는 실제로 이 안에 뭔가를 구현해. 그래서 구현부예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구현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구현부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현부를 없앤 거거든요. 얘는 이걸 봐도 되겠다. 자, 구현부를 없앴어요. 근데 구현부는 우리나라 말이고, 얘는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이 메서드는 required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바디가 필요하대요. 바디가 세미콜론 대신에 바디라는 애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디라는 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현부다. 바디랑 구현부, 다른 언어에서 쓰이는 바디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바 안에서 쓸 때 같은 말입니다. 자, 구현부라는 게 있고, 뭐 얘가 이제 뭐 나중에 나오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를 좀 몇 가지 풀어봤는데 되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라서 어렵지 않게 푸셨을 텐데, 자, 우리가 뭔가 어려운 난제에 지금 봉착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에러 메시지를 봐야죠. 일단 얘가 왜 빨간 줄이 났는가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냥 컨트롤 F11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말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에러랑 여기서 보여주는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본 걸로 이해가 안 되고 뭘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 방법도 써보라는 거예요. 실행시키는 거는 지금 이건 컴파일 에러기 때문에 실행시키면 무조건 에러는 나요. 그냥 F11 눌러도 프로시드 이거 에러가 있는 건데 그래도 실행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럼 실행시키면 얘는 스위치 노 나오겠죠. 이거 F11로 실행시킨 거니까 노 하면 똑같은 말 나와요 여기. 근데 이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야 될 에러 내용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둘이 같은 메시지를 보여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간혹 다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에러가 하나지만 만약에 지금 에러가 좀 많죠. 이 상태로 그냥 실행을 시켜버리면 다 알려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것만 알려줄 때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는데 지금은 간단한 에러가 섞여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한 번에 알려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 나중에 가보시면은 한 에러를 알려주는 게 이 콘솔 창이 부족해요. 하나의 에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콘솔이 부족해서 휠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에러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에러를 판단했을 때, 자바가 판단했을 때 이 에러가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것저것 다 알려줘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문제일 수도 있어.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걸?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콘솔을 휠로 쭉 내려가면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얘를 만약에 F11로 했다. 컨트롤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얘 이렇게 나왔네. 얘는 하나만 알려주네요. 지금 6번째 줄에 에러가 있다라고 먼저 여기서 멈춰버리고 중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밖에 안 나왔네. 이게 만약에 밑에까지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 밑에 쌓여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 거부터 해결해 나가야 돼요. 웬만하면 일반적인 상황일 때.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밑에 거를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얼추 말씀드릴 걸 다 드린 것 같고,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문제 3개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기존의 문제는 제가 정답을 열어 드릴 거고. 다시 새로 고침 해보세요. 지금 막 정답까지 공유를 했으니까 지금 해보시면은 문제 3개 추가됐고 정답은 올라왔어요. 이 3개를 풀어보셔야겠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50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쭉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 5분에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